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더욱 믿기 힘든 부분은 이 모든 게 마침 딱 맞아떨어진 우연이었다는 겁니다. 1994년 2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병원. 오후 8시 15분경 한 여성이 급히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이 여성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죠. 의료진은 즉시 그녀에게 전기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데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여성의 몸이 무언가 모를 기름기 같은 걸로 덮여 있었고 몸에서 마늘 냄새 같은 게 나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였던 여성의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그녀의 몸에서 혈액을 채취하는데요.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병원의 직원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던 31살의 여성 글로리아 라미레즈는 2명의 자녀와 남편을 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궁 경부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2월 19일 오후 8시 15분경 갑작스럽게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쓰러지게 된 라미레즈는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었던 리버사이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라미레즈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무엇보다 구급차에 실려오는 동안에도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장박동이 매우 약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라미레즈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안정제 주사를 놓은 뒤 그녀의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심장 제세동기,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데요. 갑자기 라미레즈가 거친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이제 라미레즈 증상의 자세한 원인 파악 및 검사를 위해 혈액 채취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혈액 채취를 진행하던 간호사 수잔 케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 심장 제세동기의 사용을 위해 라미레즈의 겉옷을 걷어 올렸을 때 라미레즈의 몸이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몸이 기름진 광채로 반짝거렸고 몸에선 마늘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느꼈었는데 일단 이상한 점은 이상한 점이고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만큼 간호사 수잔은 라미레즈의 혈액 채취를 위해 주사 바늘을 꽂고 혈액 채취를 시작하는데요. 라미레즈에게 주사 바늘을 꽂는 순간 주사 바늘을 꽂았더니 간호사 수잔이 순간적으로 이 마늘 냄새와는 다른 이상한 냄새가 확 올라왔었다고 해요. 수잔은 응급실의 동료들을 향해 누가 암모니아가 담긴 실험병을 열었어? 라고 물어보죠. 이 얘기를 들은 당시 레지던트였던 줄리 골친스키가 이 수잔에게 그 바늘 좀 잠깐 줘볼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잔이 쓰러졌고 줄리는 바닥에 떨어진 이 피가 묻은 바늘을 주워 냄새를 맡아보게 되는데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급히 응급실 밖으로 나가다 복도에서 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당시 내과 전문의 마우린 웰치가 갑작스럽게 응급실 안 전체가 뭔가 모를 이 암모니아성 냄새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느낀 뒤 쓰러졌고 이후 응급실 안에 있던 5명의 의료진이 모두 어지러움을 느껴 밖으로 나가던 중 복도에서 쓰러집니다. 이상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복도로 나가려다 쓰러지게 되며 응급실의 문이 열렸고 이후 복도에 있던 환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쓰러지자 사건의 경위를 보러 온 경비원, 또 이 쓰러진 사람들을 구하러 온 소방관과 쓰러진 이들을 옮기던 병원 직원 등 추가로 15명이 쓰러지게 되면서 응급실에 있던 37명의 사람들 중 무려 23명이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이들 중 5명은 중증으로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은 모두 어지러움에서 시작해 졸도에서부터 호흡곤란, 메스꺼움, 일시적 마비까지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심지어 관염, 췌장염, 무릎의 탈저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2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수개월 동안 목발을 짚어야 했던 직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실신으로 병원은 내부와 외부 모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응급 상태였던 라미레즈는 담당 의료진들이 의식을 잃는 바람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한 지 단 37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리버사이드 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집단 실신 사건, 라미레즈의 응급 후송, 그리고 의문의 암모니아 냄새. 과연 리버사이드 병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리버사이드 병원 사건의 자세한 원인 파악 및 조사를 위해 미국 정부는 조사팀을 파견해요. 그렇게 군 당국과 보건 당국이 조사팀을 이뤄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들은 병원에서 갑자기 암모니아 냄새가 퍼졌다는 이 피해자들의 증언에 집중해 혹시나 이 암모니아 냄새가 무언가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특히나 이 사건 당시 함께 응급실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당시 응급실 담당인 흉베트루 오초아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점이 이 가설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요. 조사팀은 병원 내 약품들의 혼합에 의한 독가스 발생 혹은 외부인에 대한 독가스 테러를 염두에 두었고, 캘리포니아주 화생방 담당 군인들은 병원의 내부와 외부에 공기가 통하는 장소를 밀폐시키고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그렇게 병원 전체가 암모니아 냄새로 꽉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피해를 입었던 응급실 의료진들에게서 이 사건이 라미레즈의 혈액이 채취되는 순간부터였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 독가스가 라미레즈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닐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약 한 달 후 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 발표가 매우 황당했습니다. 라미레즈는 지난해 4월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합병증으로 발생한 심부전증에 의한 심장의 부정맥으로 사망했으며, 리버사이드 병원 내의 공기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리버사이드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들이었으며, 이날 저녁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봐 피해자들의 이상 현상은 흥분과 스트레스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거 무슨 독가스 테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날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생긴 그 어떤 그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쓰러지게 된 거고, 라미레즈는 그냥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의료진들이 그날따라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실신하게 되면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피해자인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이런 발표가 나자 이제 누가 분노를 하겠어요? 당시 집단 히스테리로 쓰러진 사람이 된 피해자들이겠죠. 이들은 매우 분노했고 당연히 재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국립연구소는 응급실에서 라미레즈의 혈액을 채취할 당시 혈액 채취를 하던 이 간호사 수장과 또 바늘의 냄새를 확인했던 줄리 모두 라미레즈에 채취한 혈액에서 어떤 결정체 같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증언한 점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이들은 사망한 라미레즈에게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군 검시관이 보낸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특이점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사망한 라미레즈의 혈액에서 암모니아의 변종인 아민, 독가스 포스긴과 같은 성분인 니코틴 아미드와 디메틸 술폰 성분을 발견했다고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 당시 혈액에 이상한 성분이 발견되었는데도 이 조사팀이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당시 리버모어 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패트릭 그랜트 박사가 재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이 세 가지 성분 중 디메틸슬폰 성분이 사실은 디메틸 설프 옥사이드와 혼동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디메틸 설프 옥사이드, 줄여서 DMSO라고 있는데요. 이 DMSO는 당시 약품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진통 효과가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주로 골관절염 등의 통증 완화나 암 치료제로 홍보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현재는 안전한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1960년대까지의 DMSO는 독성 물질이 매우 강해 현재도 이 제품들은 위험한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DMSO는 이렇게 겔처럼 생긴 용구를 피부에 발라서 흡수시키는 약품으로 바르면 몸이 반질반질해지고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DMSO는 진통 효과가 매우 뛰어났던 만큼 바르면 암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뿐이지 암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DMSO를 발랐을 때 어떻다? 몸이 반질반질해지고 마늘 냄새가 난다. 라미레즈가 응급실에 실려와 응급조치를 받을 때 그녀의 몸이 기름칠 낼 것처럼 윤기가 났었고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났었다는 증언과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디메틸 설프 옥사이드 성분, 이것은 그녀가 당시 이 DMSO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라는 점을 들며 이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는 리버사이드 병원 독가스 사건은 DMSO에 노출되었던 라미레즈가 원인이었다는 발표를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DMSO라는 게 매우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었던 만큼 라미레즈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발랐을 텐데 왜 라미레즈만이 이런 독가스가 발생이 되었냐는 거죠. 조사를 진행했던 그랜트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DMSO를 바른 라미레즈가 그날 응급실에 실려와 심장 치세 동기,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 전기 충격으로 인해 그녀의 몸 안에 있던 이 DMSO 성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몸 안에서 디메틸 황산이 생성이 되었는데 응급실에서 라미레즈의 혈액을 채취하면서 그녀의 체온이 조금 떨어졌고 또 응급실의 냉기로 인해 채취된 그녀의 혈액의 온도가 또 한 번 급격히 떨어지며 치명적인 화합물이 생성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갓 채취한 혈액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결정체들 또한 그녀의 몸속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의 찌꺼기들이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니까 그랜트 박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암 환자들이 진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쓰던 연구가 DMSO인데 이게 옛날 DMSO는 위험한 독성 물질이 많이 결합된 매우 위험한 물질이었다는 거죠. 당시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던 라미레즈가 이 예전 DMSO를 사용했고 이 DMSO에 노출된 라미레즈가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합병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면서 심장 제세 동기에 전기 충격으로 인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혈액 채취 및 응급실의 낮은 온도로 인해 라미레즈의 체온이 떨어지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 라미레즈의 호흡과 혈액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생화학 무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간 생화학 무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더욱 믿기 힘든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일이 DMSO와 전기 충격, 낮은 온도와 혈액 채취, 이 모든 게 마침 딱 맞아떨어진 우연이었다는 겁니다. 그랜트 박사는 여기에 실제로 이 디메틸 황산 증기는 사람의 눈, 폐, 입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며 이 증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경련과 정신착란 그리고 마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증상이 사건이 있던 날 23명의 직원들이 겪었던 증상과 약 95%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이 반발하게 되는데요. 이 DMSO가 산업용 용매로도 사용되었던 물질인 만큼
일반 산업체에서 사고로 DMS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날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겪었다고 하는 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리버사이드 병원 집단 실신 사건이 미스테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리버사이드 병원 독가스 미스테리였는데요. 독의 여인 라미레즈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리버사이드 병원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일 때 각종 언론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을 라미레즈의 몸속에서 돈가스를 뿜어냈기 때문이라 다뤘고, 그때 이 라미레즈를 더 톡시레이디, 독의 여인이라 소개하면서 라미레즈가 독의 여인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렇게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리버사이드 병원에 알 수 없는 집단 실신 사태로 의료진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한 라미레즈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생화학 무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독의 여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라미레즈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달 정도 후에야 라미레즈의 시신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은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당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리버사이드 병원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예요. 물론 이 독가스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FBI가 나섰었어요. 사람들이 집단 실신을 했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났었다. 야, 그럼 이거 응급실에서 아주 강력한 독가스가 작용했던 거 아니야? 라고 추정을 했고 이제 조사를 하려 하는데 정작 조사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FBI가 병원 측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응급실 담당이었던 오초아, 그러니까 아까 그 냄새를 맡지 못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 의사, 이 사람이 그거 군 당국에서 싹 다 수거해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BI가 군 당국 쪽에다가 우리 이거 수사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수거해간 그 라미레즈의 혈액 샘플과 채취했던 바늘을 좀 보내줘요 라고 하는데 군 당국 측에서 그거 우리 안 가져갔어요 하면서 발뺌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 라미레즈의 시신마저 군 당국에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쩐 일인지 FBI가 또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해요. 되게 이상하죠? 아니 왜 조사를 경찰이나 FBI, CSI 이런 곳이 아니라 군 당국과 보건당국에서 진행을 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자신들을 군 당국이라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근 소방서의 화생방 요원들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사람들이 의문을 품죠. 대체 왜 군 당국은 라미레즈의 혈액과 주사바늘, 심지어 시신까지 회수하고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을까? 갑자기 FBI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군 당국은 왜 자신들을 소방관이라 소개하며 정체를 숨겼던 거지? 하는 의문점 말이죠. 사망한 라미레즈의 가족은 애초에 이 독가스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정체불명의 독가스가 이 환자한테서가 아니라 라미레즈에게 투여된 링겔이나 바늘 등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이 또 언론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 그날 이 라미레즈와 리버사이드 병원 사건에 대해 이건 정부에서 몰래 무작위의 사람들을 상대로 생화학 실험을 했고 의료진조차 모르게 제3자가 몰래 투입시킨 어떤 특수 바늘로 인해 라미레즈가 사망하게 된 거고 라미레즈의 몸에서 독가스를 내뿜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요. 리버사이드 병원에서 일어난 집단 실신 사건과 의문의 암모니아 냄새, 독가스, 그리고 글로리아 라미레즈.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의 조사팀이 시행한 이 리버사이드 병원의 자세한 조사 결과는 현재 미국 정부에서 보관 중이며 미국 정부 공개법에 의해 2033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4년 2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병원에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던 글로리아 라미레즈가 실려오며 발생하게 된 의문의 집단 실신 사건. 과연 조사 결과대로 라미레즈의 몸속에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화학 반응으로 인해 그녀가 생화학 무기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생화학 실험으로 인한 결과였을까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 리버사이드 병원 독가스 미스테리와 독의 여인 라미레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